안녕하세요. 오늘 딥다이브에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여러분 손안의 스마트폰, 그 핵심 두뇌를 설계하는 회사가 바로 이 ARM 홀딩스입니다. 오늘은 여러분이 공유해 주신 그 전략평가 보고서를 바탕으로요. 이 회사의 핵심 사업부터 미래 성장 동력, 그리고 또 무시할 수 없는 리스크까지 한번 깊숙이 파헤쳐 보겠습니다. 네, 저희의 미션은 이 복잡한 기술 거인의 현재와 미래를 좀 명확하게 그려보는 겁니다. 자, 바로 시작해 볼까요? 네, 좋습니다. 그 ARM의 비즈니스 모델은 사실 참 독특하죠. 직접 반도체를 만드는 게 아니고요. 반도체 설계 자산, 그러니까 IP라고 하죠. 이걸 개발해서 라이센스를 팔고 또 생산된 칩 수량에 따라서 로열티를 받는 그런 구조거든요. 특히 그 스마트폰 AP 시장에서는 점유율이 거의 99%에 달하니까요. 사실상 표준을 그냥 장악하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아, 핵심은 역시 그 라이센스랑 로열티 모델이군요. 단순히 설계도를 파는 걸 넘어서 최근에는 그 ARMv9 아키텍처 도입 때문에 로열티 수익이 아주 크게 늘었다는 점이 딱 눈에 띄더라고요. 보고서를 보니까 최근 분기 로열티가 무려 37%나 증가했던데요. 와, 이건 단순히 칩이 많이 팔려서만은 아니죠. 아, 네, 맞아요. 그 37% 증가는 아주 중요한 시그널입니다. 말씀하신 ARMv9 같은 그러니까 더 고성능 고부가 가치 IP 채택이 늘면서 칩 하나당 ARM이 받는 로열티 단가가 높아졌다는 의미거든요. 그러니까 양적인 성장을 넘어서 이제 질적인 성장으로 이렇게 전환하고 있다는 거죠. 아, 그리고 ARM은 여기에 만족하는 게 아니라 이제 모바일 시대를 넘어서 AI 시대를 겨냥하고 있습니다. 종합 컴퓨팅 플랫폼으로의 도약을 준비 중인 거죠. 아, AI 시대의 컴퓨팅 플랫폼이라 그건 구체적으로 어떤 그림인가요? CPU뿐만 아니라 NPU 같은 AI 가속기 설계까지 다 통합하고 클레이드 AI 같은 소프트웨어 도구로 개발자들을 끌어들이겠다. 이런 전략인 거죠? 네, 정확합니다. 그 클레이드 AI는 개발자들이 ARM 기반 칩의 AI 성능을 좀 더 쉽게 활용하도록 돕는 그런 소프트웨어 라이브러리인데요. 사실 이건 개발 생태계 전체를 자기네 플랫폼 안에 딱 묶어두려는 그런 락인 효과도 노린 겁니다. 그리고 이런 전략은 스마트폰을 넘어서 이미 자동차나 IoT 분야에서도 꽤 성과를 내고 있어요. 이 분야들에서도 역대 최고 로열티 수익을 기록 중이고요. 암의 시선은 명확히 미래로 향해 있는 거죠. AA와 사업 다각화라, 네. 분만이 강력한 성장 엔진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이런 장밋빛 전망 뒤에는 상당히 심각해 보이는 리스크들도 있다고 하셨어요. 특히 그 퀄컴과의 소송전, 그리고 RSCV라는 새로운 경쟁자의 등장이죠. 이 부분들이 정말 흥미로운데요. 일단 퀄컴 얘기부터 좀 해볼까요? 네. 첫 번째 리스크는 핵심 고객사이자 오랜 파트너였던 퀄컴과의 라이센스 분쟁입니다. 이게 퀄컴이 차세대 PC칩용 자체 CPU 코어, 그 오라이온이라고 하죠. 이걸 개발하려고 인수한 누비아라는 회사 때문에 시작됐어요. 암의 입장은 누비아가 원래 가지고 있던 그 ARM 아키텍처 라이센스를 퀄컴이 승계하는 걸 인정 못하겠다 이거였고, 심지어는 기존 라이센스 계약 해지까지 통보해버렸죠. 아, 그럼 이게 단순히 라이센스 비용 문제가 아닌 거군요. 그 오라이온 코어는 성능 목표가 애플 실리콘에 거의 맞먹는 수준이었다던데, 암 입장에서는 파트너가 너무 강력한 자체 기술을 갖는 걸 좀 경계하는 걸까요? 이건 거의 생태계 통제권을 건 싸움처럼 보이는데요. 네, 바로 그 지점이 핵심입니다. ARM은 라이센스 수익을 최대로 끌어올리는 것과 동시에 자기네 IP 기반 생태계에 대한 통제권도 계속 유지하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퀄컴이 그 누비아 기술을 기반으로 해서 ARM 영향력에서 벗어나서 좀 독자 노선을 강화하려는 움직임을 미리 차단하려는 그런 의도라고 봐야 합니다. 만약에 퀄컴의 이른바 탈 ARM 시도가 진짜 현실화된다면 와, 이건 다른 대형 고객사들한테도 엄청난 파급 효과를 줄 수 있는 정말 하이리스크 하이리턴의 승부수인 셈이죠. 통제권이냐 아니면 생태계 확장이냐, 그 갈림길이군요. 아, 두 번째 리스크는 리스크비라고 하셨죠. 이건 또 어떤 존재인가요? 네, 리스크비. 이건 특정 기업이 소유한 게 아닌 개방형, 그러니까 오픈소스 명령어 세트 아키텍처입니다. 누구나 그냥 무료로 사용하고 또 수정할 수 있으니까 라이센스 비용 부담이 전혀 없고요. 자유도가 높다는 게 가장 큰 장점이죠. 그래서 비용 효율성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기업들한테는 굉장히 매력적인 대안이 되고 있습니다. 오픈소스 하드웨어라. 그럼 마치 소프트웨어계 리눅스 같은 그런 건가요? 이게 근데 ARM에게 정말 실질적인 위협이 될 수 있을까요?
당장은 AR의 그 아성을 바로 무너뜨리긴 좀 어렵습니다. 아무래도 생태계 성숙도나 성능 면에서는 아직 ARM이 우위에 있는 건 사실이니까요. 하지만 장기적으로 보면 이건 상당히 심각한 구조적인 위협입니다. 특히 EU나 중국 정부가 기술 자립을 위해서 RISC-V를 굉장히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있고요. 연평균 성장률이 30%가 넘어요. 굉장히 가파른 성장세, 연평균 31.20% 성장 예측을 보이면서 ARM이 지금 막 공략하려는 서버, 엣지 AI, 자동차 시장까지 파고들고 있거든요. 기업들한테 ARM 말고 다른 선택지도 있네? 이런 인식을 심어주면서 결국 ARM의 가격 결정력이나 협상력을 장기적으로 약화시킬 수 있는 거죠. 아, 그래서 그랬군요. 최근 ARM 실적이 시장 예상을 막 뛰어넘었는데도 연간 실적 전망치는 그대로 두니까 주가가 시간의 거래에서 확 빠졌던 거군요. 시장은 이미 AI에 대한 높은 기대를 가격에 다 반영해놨고 이런 리스크 요인들 때문에 미래 성장성에 대한 좀 더 확실한 증거를 요구했던 거네요. 네, 정확히 보셨습니다. ARM은 정말 강력한 시장 지배력 그리고 AI라는 엄청난 기회를 가지고 있지만 동시에 퀄컴과의 이 관계 재정립 문제 또 RISC-V라는 아주 거센 추격자와의 경쟁이라는 만만치 않은 과제도 안고 있는 거죠. 결국 기술 혁신을 넘어서 이 폐쇄적인 생태계 통제와 개방성 사이에서 어떤 줄타기를 하느냐 이게 앞으로 ARM의 향후 10년을 결정할 핵심 과제라고 봅니다. 와, 정말 한 치 앞을 내다보기 힘든 그런 상황이네요. 오늘 저희가 준비한 딥다이브는 여기까지입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께 이런 질문을 한번 던져보고 싶습니다. 현재 AI 칩 경쟁의 그 시끄러운 소음 뒤편에서 RISC-V 같은 이런 오픈소스 대안의 조용한 확산이 과연 앞으로 몇 년 안에 우리가 매일 쓰는 디지털 기기들의 그 보이지 않는 설계도를 근본적으로 어떻게 재편할 수 있을지 한 번쯤 곱씹어 볼 만한 질문인 것 같습니다.